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거래 반대편엔 누가 있는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를 때 그 보이지 않는 반대편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아주 명쾌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 주식이 정말 좋아 보여서 큰 마음 먹고 매수 버튼을 딱 눌렀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지구 반대편이던 바로 옆자리던 누군가는 그 주식을 여러분에게 팔았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왜 팔았을까요?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를, 어떤 결정적인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의심,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시장의 본줄, 즉 정보의 불균형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잠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금융시장 전체를 덧받치고 있는 아주 강력하고 또 중요한 이론 하나를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완벽한 시장이라는 신화입니다. 보통 교과서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장은 어떤 모습인지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그 신화의 이름은 바로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유진 파마 교수가 정립한 개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시장에 공개된 모든 정보는 이미 주가에 남김없이 100%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정보의 우위를 이용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수익, 즉 초과 수익을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시장을 자동차 엔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진의 연료, 즉 정보를 집어넣으면 그 결과물로 공정한 가격이라는 힘이 뿜어져 나오는 거죠. 정보가 들어오는 족족, 지체 없이 바로 가격으로 변환되는 그런 완벽한 시스템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현실 세계의 효율 100%짜리 엔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연력학 법칙에 따라 에너지 손실은 필연적이니까요. 시장도 똑같습니다. 정보라는 연료가 가격이라는 출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부는 반드시 새어나가거나 왜곡되거나 사라집니다. 바로 여기서 완벽한 시장이라는 신화의 첫 번째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균열을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파트, 효율성의 역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시장이 정말 완벽해서 모든 정보가 이미 주가에 싹 다 녹아 있다고 쳐요. 그러면 누가 굳이 힘들게 시간 쓰고 돈 써가면서 기업 분석을 하겠어요? 어차피 그래봤자 남들보다 더 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무런 보상이 없으니까요. 바로 이 딜레마를 경제학에서는 그로스만 스티글리츠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리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자, 효율적인 가격이 만들어지려면 누군가는 열심히 발로 뛰면서 리서치를 해야겠죠. 근데 만약 가격이 완벽하게 효율적이라면 리서치를 할 이유가 싹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리서치를 안 하겠죠? 그럼 시장은 다시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효율성은 그 존재 자체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모순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 역설을 처음 세상에 알린 두 경제학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시장은 완벽하게 효율적일 수 없다. 왜냐? 정보를 얻는 데는 돈과 시간이라는 비용이 드니까요. 투자자들은 그 비용을 감수하고도 남을 만한 이익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만 움직인다는 겁니다. 결국 시장은 어느 정도 비효율적이어야만 제대로 굴러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 같은 투자자에게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시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틈을 파고들어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는 노력이 보상받을 기회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이론적인 얘기였죠? 이제부터는 진짜 현실, 바로 지금 시장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거래의 반대편엔 누가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역설 있잖아요. 그걸 지금 현실에 딱 대입해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시장의 가격이 적절한지 아닌지 열심히 파헤치던 그 리서치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진다면 과연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변화는 이미 거대한 흐름이 되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입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조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이 종목 저 종목 적극적으로 고르는 액티브 펀드를 떠나서 시장 전체를 그냥 따라가는 패시브 인덱스 펀드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유행이 아니라 투자 패러다임의 지각 변동 수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시장의 적정 가격을 찾아내려는 일종의 가격 발견자 역할을 하던 액티브 투자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대신 시장이 정해주는 가격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말 그대로 무임승차하는 패시브 투자자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니까 주식시장이 점점 더 이상한 게임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의 수익이라는 건 아주 극소수의 슈퍼스타 기업들이 거의 다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거의 100년 동안 미국 시장에 있었던 모든 주식 중에 절반이 훌쩍 넘는 59%가 투자자들의 돈을 불려주기는커녕 오히려 갉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냥 안전하게 국채에 넣어두는 것만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시장 전체가 만들어낸 부의 90% 이상은 단 2%의 소수 엘리트 주식들이 다 만들어냈다는 사실. 이건 시장이 정규 분포가 아니라 소수의 거인이 모든 걸 지배하는 몇 법칙의 세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아주 명확해요. 내가 직접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는 건 사실상 소수의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지극히 어려운 게임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앞서 봤던 그 천문학적인 돈이 왜 패시브 펀드로 몰려갔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아니, 그럼 이런 시장에서 도대체 어디서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번째 파트, 바로 비효율성의 지도입니다. 시장의 빈틈, 즉 기회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 지도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빈틈, 그러니까 이 비효율성이 생기는 원천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일종의 보물지도 같은 거죠. 첫째, 투자자들의 심리에서 비롯되는 행동적 원천. 둘째,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의 차이인 분석적 원천. 셋째,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하는 깊이의 차이인 정보적 원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규칙 그 자체에서 오는 기술적 원천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행동적 비효율성은 공포에 질려 투매하거나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 때문에 생기는 틈입니다. 분석적 비효율성은 남들과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더 뛰어난 분석 모델로 다른 결론을 내거나 모두가 분기 실적에만 매달릴 때 혼자 10년, 20년 뒤에 큰 그림을 보는 것처럼 다른 시각을 가질 때 생기는 기회고요. 정보적 비효율성은 단순히 불법적인 내부자 정보가 아니라 남들이 흘려버리는 공시자료를 밤새도록 파고들거나 직접 발로 뛰면서 얻는 깊이 있는 정보의 차이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비효율성은 기업 펀더멘탈과는 아무 상관없이 펀드런 때문에 주식이 강제로 팔려나가거나 특정 지수에 편입되면서 수급이 꼬일 때 발생하는 가격 왜곡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하나로 꿰뚫는 핵심을 짚어보죠. 가격대 공짜 점심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복잡한 시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핵심은 이 두 가지 진실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첫째, 가격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시장 가격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저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인 하나의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한 유명한 금융전문가는 주가가 실제 가치의 절반에서 2배 사이라면 그건 그냥 효율적인 거라고 봐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둘째,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어떤 주식의 가격이 틀렸다는 걸 내가 안다고 해도 그 기회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거래 비용도 들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리스크도 져야 하죠. 바로 이런 차익거래 비용 때문에 시장의 비효율성을 발견하는 것과 그걸로 돈을 버는 것 사이에는 아주 큰 강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주식을 살 때 나에게 판 그 사람은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을까요?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게 아닐까요? 시장의 가격은 종종 틀린다. 하지만 나는 그 틀린 가격을 이용해서 남들보다 꾸준히 그리고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모든 투자자가 시장에 발을 들일 때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겁니다.